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 종목은 피롭틱스였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시세가 분출하면서 저희가 현재가 매수가 좀 어려운 정도로 올라 버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종가 베팅 하시는 종목 매일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 많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변영인 대표 이성희 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은 조금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몇몇 반도체 소부장이 없다면 포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공급 소식의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봄나들이에 반도체도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이 소식이 어제 단독 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증권 시장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말도 안 해주고 이거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깊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요?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본딩 장비 부분을 납품하는 게 단독 기사화가 되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연성과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 업계 관행상으로 엔비디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벤더 역할을 하면서 엔비디아까지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주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가총액 10조를 넘어 13조까지 가느냐라고 하면은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1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나가는 본딩 장비 부분을 놓고 예상된 실적을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마이크론까지 여기에 대한 본딩 장비가 나가고 여기 더해져서 메모리 본딩 장비 같은 경우를 배시보다 좀 빠르게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천억 이상까지 가능한 체력이 됩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5조 목표로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한미반도체가 현재 구간에 17%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자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겠지만 또 수익을 내도 고민입니다. 이걸 팔아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이성희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야죠. 들고 가요? 네, 들고 가야 되고요. 15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서 그냥 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은 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요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15조 목표로 보유를 하면서 그때 또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도달을 했을 때 한 번 더 어떤 변수가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원을 목표로 홀딩해 보겠다. 실제로 오늘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계속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또 단숨에 올려버렸는데 홀딩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오늘 이 한미반도체의 덕일진 모르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 반면에 쏠림 때문에 외면받는 종목이 있고 좀 나뉘어지는데 어떤 반도체주가 눈에 띕니까? 오늘은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테마로 많이 일컬어졌던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온디바이스 AI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인데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DDR 시리즈 중에 저전력 반도체 시리즈의 고레벨 같은 경우에 출시 시점 같은 경우를 좀 내비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보면은 후공정단이 발달을 하는 구조, 이 HBM을 놓고는 전공정의 효율화 같은 경우도 진행이 돼야 되고,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적용을 또 갤럭시 23 시리즈랑 G5 시리즈까지도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디바이스 쪽과 관련된 그 다음에 후공정, 전공정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밴더에 있는 DIT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또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후공정 관련된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인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순환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와 제주 반도체, DIT 오늘 저전력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도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한미반도체 15조가 솔깃하신가 봐요. 저도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로도 오늘 반도체주 따라 붙어도 되는 건지 지금 장 마감 그래도 한 15분 남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매수는 주가가 오늘 당일로 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종가 매수 종목으로 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신규 매수 자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내가 자제해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렇죠.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주 오늘 변영인 대표님도 같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 시장의 흐름 속에 뭐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아, 반도체가 계속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내고 네. 호재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 흐름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우선 뭐 4분기 삼성전자의 이 4월 첫째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3조 5천억 원대에서 뭐 4조 중반, 뭐 최근에 4조 9천억 대까지 올라왔었고요. 가장 크게는 뭐 5조 원대의 영업이익도 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소부장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조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업황이 확연하게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마이크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적 확인을 했고 그런데 소부장주는 지금 주가 대비 우리가 굉장히 이 수요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과연 이 실적과에 대한 괴리율이 맞춰질까 이 부분 좀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을 통해서 차익 실을 통해서 좀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좀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오늘 정도면 차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유자의 영역 혹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오늘 남은 시간 이용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불똥 튄 미중 갈등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주가 쨍하고 해뜰 날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오랜만에 이 에너지주 그 안에서 태양광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변영희 대표님, 오늘 왜 오릅니까 태양광주?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슈밖에 없었는데 뭐 전날 이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이 태양광에 대한 과잉 생산 부분을 우려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 이 부분이 네. 오늘 단기적으로 태양광주의 수급 유입으로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 실적에 대비해서 이 과도한 주가 낙폭 흐름들을 좀 보였던 이 태양광주 여기서 개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상승 흐름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 지금 SDN, 뭐 대명에너지가 좀 강한데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 4%, 하나솔루션 2%대에 반해서는 뭐 대형주에 비해서는 일부 소형주의 개별 수급 유입 효과가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기업의 공동 연구센터를 좀 준공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여기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신기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어떤 신제품에 대한 이 기술 효과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 기대감만 좀 반영된 측면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태양광주들의 반응이 나오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럴 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안에서 지금 가장 일을 잘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은 1%, 3% 각각 오르고 SDN은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이 태양광 업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업계가 SDN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수익 실현하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은 이 이슈 속에서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저는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 효과가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네. 태양광 업체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재임에 성공하게 되면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 과도한 규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 세액공제도 철폐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런 정책을 모두 다 뒤엎겠다라고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 최대 뭐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미국의 하나큐셀이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과 직결해서는 가장 큰 우려감으로 좀 작용된 측면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중국의 웨이퍼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여기서 올해 상반기까지 IRA 규제 효과 때문에 중국이 아마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반덤핑식으로 좀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 기조도 상반기까지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전 이익 개선은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좀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이 시장이었던 이 화두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고 난 이후에 아마 수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지금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신재생 에너지한테 우호적인 파냐 아니면 배척하는 파냐 이 변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옆에서 이성사님도 듣고 계셨는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주, SDN 대명에너지처럼 급등한 종목 네. 단기 접근, 단기 대응이 맞는 겁니까? 내일 오르면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왜냐하면 근거는 우리가 보통 수요 공급의 논리로 따져 보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여기에서 공급 과잉인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웨이퍼 가격 같은 경우가 아예 아래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이번에 뭐 옐러느장 같은 경우에 발언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이제 중국에 가죠. 다음 달에 중국에 가는데 글을 놓고 약간의 뭐 톤에 대한 조절 서로 그 정도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요인으로 종목들이 올랐을 때는 좀 매도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이 상승이 그리 오랫동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다 같은 톤으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부족한 건 전력이고 특히나 그 반도체랑도 엮여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전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고 다른 전력이라던가 설비주, 전선, 전기주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변영은 대표님, 그럼 네. 단기적으로 태양광 대응하고 네.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에너지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네. 단연 뭐 원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상승률을 좀 감안해 보면 7개월 만에 7달러 회복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38.2%가 올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한 4.87포인트 정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소형 원전에 관련된 이 시장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고 이 국가적으로 이게 정책에 관련된 어떤 수요 이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좀 더 집행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정책에 관련돼서 신규 원전을 뭐 4기를 도입할 것이냐 또는 뭐 소형 원전 2기와 기존 원전 2기를 확장할 것인가 계속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정책이 원래 3월 말까지 좀 발표가 된다 또는 4월 초에 발표될 수 있다 미뤄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총선 이후에 세부적인 안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될 수 있는 공약들,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는 집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원전주가 이제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어떤 수혜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장 마감 전에 이 원전주를 사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원전주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은 무화과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와 지금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국내 원전에 대한 착공 관련돼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기술도 수혜지만 주기기 제작에서는 뭐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불가리아, 체코의 이 해외 수주 모멘텀들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 부각 가능성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거엔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매수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믿고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주목하자 원전주들은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보시죠. 알테오젠입니다. 하루 만에 20만 원 선 회복했는데요. 이제라도 사볼까요? 두 분의 생각은요? 변용 대표 매수, 이성우 이사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건희 대표님과 알테오진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다뤄봤어요. 사임으로 인해서, 사직으로 인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공시가 이제 6개월대에 나와야 되는 시기가 현재였기 때문에 나온 거다.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알테오젠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매수 의견 주셨잖아요. 네. 뭔가 어제 그 놀랐던 가슴에서 오늘장 상승하는 거 보고 안도로 바뀌셨습니까? 어제 사실 많이 밀렸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의 적기다라고 저는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블락딜이라는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회사의 이 방향성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정이라는 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SC 제형제라는 것은 기존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좀 변화시키는 기술. 이게 단순하게 뭐 항암제 뭐 키트루다 SC 제형제로 좀 변환되는 부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적용 기술은 기존의 정맥 제형제를 피하 주사 제형제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비록 머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빅파마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과 제형제에 대한 변화를 추가적으로 좀 가져간다면 저는 알테오젠의 가치는 여기서 2배 정도에 대한 신장 효과도 저는 예상을 해본다고 봐요. 오, 2배 굉장히 정도 가는 거죠. 유의미한 이 제형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키투르다 SC. 그러니까 이 제형이 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처럼 여러 곳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나는 2배가량 바라본다. 그래서 강력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 듣고 이성 이사님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논리가 뭐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SC 제형으로 바뀌면서 로열티 비중이 3%든 5%든 이미 가격은 30만 원대를 넘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어떤 스케줄이 남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패스트트랙 통해서 FDA 3상 승인,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가 발생하는 구조 이전에 매출 같은 경우가 한 1조 정도가 더해지게 돼요. 그러면 또 다음이 뭔지 생각해보면 테르카제라는 하나의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따져보면 여기에서는 주가, 뭐 어제 블록딜 요인, 그 다음에 시장 차익 이렇게 나와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비중을 늘리고 보유를 해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는 증명이 되겠죠. 네. 시가총액 10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시간이 지나 봤을 때는 뭐 큰 의미가 없는 시가총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보유 의견 주셔서요. 근데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의 변수가 자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 바이오주들이 끄떡없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뭔가 몇 달 전에 바이오 시장 투심과 현재 투심이 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구조가 아예 달라요. 구조가요. 네, 알테오젠이 이번에 로열티 변경에 대한 수치를 한 부분과 그다음에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도 함께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유럽 9개국 같은 경우에 그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 계약을 했는데 남아있는 건 미국 같은 경우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한 1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3,000당 제약 같은 경우 또한 여기에서 기본 5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주가는요 6.08% 상승한 20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가 구간에 집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양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0.34%의 약세 속에 2,745.64포인트를, 코스닥은 0.13% 약부합의 91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약부합권이긴 한데 좀 그 안에 내용은 다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형주들의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까지 부침을 겪었던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약부합권 안에서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늘 장중에 8만 1,000원 위에까지 모처럼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같은 날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느냐,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가와 함께 자세한 세부 내용 먼저 이성 이사님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IT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는 현상이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던 엔터주 같은 경우도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또 약해지는 모습들이 시장 안에서 보였고요.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에 조정세가 좀 연속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총선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에 봐야 한다라는 점을 시장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IT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공정 쪽, HBM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딩, 검사 장비 이런 쪽이 핵심인데 이 구조 안의 종목들이 좀 연속해서 강한 모습들이고 나머지 시장에서 많이 다뤄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소켓이라든지 전공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목에 찬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반도체라고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대형 IT,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급한 매도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이 이 시장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결론까지 짓겠습니다.